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교육훈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인적자원 개발은 조직의 현재 및 미래의 직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은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훈련과 직무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경력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시스템을 관리적 차원으로 분석하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시스템의 계획활동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어떤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직 수준에서 성과 및 전략 실행을 위해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직무 및 과업 수준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개인 수준에서 성장 욕구 충족과 개인의 희망 측면에서 어떤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필요성이 분석됩니다. 교육훈련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을 검토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밝혀내는 자료조사법, 일선 작업장에서 종업원이 수행한 작업 결과의 일부를 검토하여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표본법, 질문지를 통해 태도 변화, 문제점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는 질문지법, 기업의 내외부 전문가에게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의뢰하는 전문가 자문법, 그 밖에 면접법,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사전 계획활동이 끝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시합니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참가자 기준과 장소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훈련 참가자는 신입사원, 현직 종업원, 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해 적용 가능한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입사 전 태도나 습관이 회사 분위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태도와 가치관을 회사에 맞도록 동화시키는 소위 사회화 교육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장 내 교육훈련과 멘토링을 사용합니다. 작업장 내 교육훈련은 신입사원이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장의 상사 내지 선배 동료로부터 제방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상사 및 동료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상호 이해 및 협동 정신이 제고됩니다. 또한 훈련의 진도를 조정하기가 용이하고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훈련 실시자의 교습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습 효과가 제한적이고 잘못된 교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상사, 선배들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한 번에 다수의 종업원을 교육훈련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란 기존 종업원을 멘토로, 신입사원을 멘티로 지정하여 1대1 관계 하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조직에서 멘토는 멘티에게 조직 사회화 측면에서 3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조직에 관한 정보와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활동, 조직 내외의 문제에 대해 조직과 관련하여 조언 내지 지원하는 심리적 상담 및 개인적 지원 활동, 신입사원을 조직의 타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신입사원의 조직에 대한 수동적 적응 자세를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이라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시키는 개입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멘토링의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공식적 멘토링은 멘토의 자질 유지가 용이하고 학습 내용 정형화와 멘토 관계의 효과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 신입사원 간의 심리적 연대감 및 일체감 정도가 낮고 관리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멘토링의 경우 공식적 멘토링의 장단점이 뒤바뀌어 그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작업층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주로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작업장과 별도의 공간에 설비를 갖추고 교육 대상자에게 주로 기능을 전수하는 실습장 훈련, 교육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작업장 내에서 상사 내지 선배 동료로부터 기능을 배우고 이어서 직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강의에도 참가하는 도제훈련, 직업학교에 수학해야 하는 직업학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층 대상 교육훈련은 관리활동을 위한 리더십,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관리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카츠는 관리자 계층을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현장 관리층으로 구분하고 각각 의사결정 능력, 인간관계 능력, 기술 및 기능을 개발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인베스킷, 비즈니스 게임,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인베스킷은 훈련 실시자가 훈련 참가자에게 가상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들에게 특정 경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비즈니스 게임은 훈련 참가자들을 서로 경쟁 중인 가상기업의 임원진으로 가정하여 팀을 구분하고 경영 의사결정, 결과 분석, 결과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경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킵니다. 사례 분석은 기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구분하고 문제점 분석 및 원인 추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간관계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역할 연기법, 행동 모델법, 교류 분석법이 있습니다. 역할 연기법은 특정 교육 참가자가 어떤 상황을 교육 실시자로부터 부여받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면 다른 교육 참가자는 그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연기가 끝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하며 이상적인 행동 패턴을 찾기 위해 토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행동 모델법은 교육 참가자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이 행동을 이해하고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류 분석법은 세 종류의 성격 특성을 기준으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주어진 대화에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이 성격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및 기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대역법, 코칭, 청년 중역회의법이 있습니다. 대역법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어떤 부서의 직속 상사 밑에서 미래의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될 예정에 있는 자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코칭은 교육 실시자가 교육 참가자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코치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행동 방식, 역량 등을 알려주고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합니다. 청년 중역회의법은 관리자 내지 관리자의 길을 걸을 예정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모의이사회를 구성하고 모의이사회 안에서 실제 조직의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드백하는 방법으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교육훈련 장소에 따라 교육훈련 기법을 분류해보면 작업장 내 교육훈련인 OJT, 작업장 외 교육훈련인 OFJT, 가상공간에서의 교육훈련인 이러닝으로 구분됩니다. OFJT는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OJT의 단점을 보완하지만 그 장점과 반대되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이러닝은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동시에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을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피훈련자는 스스로 학습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가상 공간을 통해 양방향 교육, 상호작용적 교육이 가능하며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비교를 하는 동물이기에 이 기법은 피훈련자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모든 피훈련자가 이러닝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실무나 실기가 많이 요구되는 교육훈련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이러닝의 도입 실시를 위해서 비용이 요구되고 그에 비해 학습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육훈련 기법은 액션러닝입니다. 액션러닝이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액션러닝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션러닝은 현장 경험을 중시합니다. 현장 경험이라는 살아있는 사례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부하 육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회 포착 능력 등 관리자 교육의 필수 과목을 스스로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중시합니다. 액션러닝은 경험 교환 토론회를 활용합니다. 경험 교환 토론회를 활용하여 동일 직종의 타 조직 관리자의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대리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경험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최적 해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액션러닝은 이를 통한 학습을 추구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소속 회사로 복귀하여 실무를 수행하면서 훈련팀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 봅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훈련팀의 일원이 되어 소속 회사에서 변화 담당자로서 조직에서 행동한 활약상, 성공 및 실패 사례, 느낌 및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학습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액션러닝은 학습과 결과 활용 간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인과 집단의 실제 경험을 통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 조직 학습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결과와 과정, 현재와 미래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행동을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교육 참가자의 질문 및 성찰이 요구되기에 학습과 성장 수준의 개인차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면 표준화된 결과 피드백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활동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훈련 활동 평가는 박경규 교수님 책 구조에 따른 교육훈련 평가 시스템에 따른 정리 방식과 3인공저 책 구조에 따른 커크패트릭과 필립스, 골드스테인의 평가 모형을 통한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평가 시스템 구조화에서 교육훈련 활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 시스템 하에서 교육훈련 활동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접근 방식과 미시적 접근 방식입니다. 거시적 접근법은 교육훈련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비용 비교 분석법과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이 이용됩니다. 비용 비교 분석법은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투자되는 모든 투입 요소 중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출 비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을 화폐적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비용 항목을 인식하고 측정하여 비교하여야 하는데 비용 항목으로는 교육훈련 참가자 및 실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진행비 등 직접 비용과 스텝진 및 교육훈련 실시자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측정하여 기간별 비교 또는 구조별 비교를 실시합니다. 비용 비교 분석법에 따라 비용 자체만을 가지고 교육훈련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기법은 교육훈련 비용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비용과 함께 그에 따른 편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법은 교육활동에 투입된 자원과 교육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산출을 화폐적으로 환산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용을 인식, 측정한 이후 편익 항목을 인식하고 계산하여 양자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기간 동안 달성된 성과, 교육훈련의 결과,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인상된 급여 등은 직접 수익으로, 사내에서 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모집 및 선발 비용, 절약액,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은 간접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편익을 측정할 때에는 인력 확보에 대한 역사적 원가 내지 대체 가격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훈련 효과를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자의 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효과의 화폐적 측정은 기업이 이와 같은 관리자를 외부 노동시장에서 확보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비용과 편익의 비교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거나 양자 비율을 통해 비교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의 전부를 화폐적 단위로 환산해야 하는 어려움과 효과 측정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 원인 파악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하위 요소별 평가 방식인 미시적 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미시적 접근 방식은 교육훈련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내용, 참가자, 기법, 그리고 실시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용 평가는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교육훈련의 내용은 필요성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교육훈련의 직접적 목표이자 여기에서 교육훈련의 내용이 도출되므로 필요성 분석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내용이 기업 목적에 맞게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참가자 평가는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 대상입니다. 참가자 평가는 선발평가, 반응평가, 학습성과평가, 적용효과평가 4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선발평가는 교육훈련의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수준을 참가자가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반응평가는 참가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학습성과평가는 기업이 원하는 자격 수준의 교육훈련 참가자가 도달했느냐를, 적용효과평가는 교육훈련 참가자가 습득한 학습 내용을 경영실무에 어느 정도 적용시키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기법평가를 살펴봅니다. 기법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기법을 동원하느냐, 기능적 측면, 교육적 효과와 기법과의 관련성 측면, 경제적 측면을 평가합니다. 실시자 평가는 실시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 요건과 그의 행동을 실시자 참가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임무, 조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임무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훈련 평가 시스템을 전제하지 않는 3인 공저 내용에 따른 교육훈련 평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4단계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4가지 수준별, 즉 반응 기준, 학습 기준, 행동 기준, 결과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활동을 평가합니다. 반응 기준은 피훈련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받은 인상을 기준으로 교육훈련을 평가하는 것이고, 학습 기준은 교육훈련 도중이나 직후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서 과연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행동 기준은 교육훈련의 결과 피훈련자가 직무에 돌아와 행동의 변화를 보여 실제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결과 기준은 교육훈련이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델은 실제 적용 방식이 간단하여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모델에서 의도한 투자 대비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기준으로 필립스의 ROI가 대두됩니다. ROI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ROI를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인 I, 인베스트먼트와 수익인 R, 리턴을 측정하여 ROI 산식에 대입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효과평가를 위해 교육훈련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타당성 검증은 교육훈련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예상하여 검증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평가의 일환으로 목표 달성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골드스타인에 의하면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는 피훈련자가 훈련 기간 동안 무엇을 학습하였는가에 대한 훈련 타당성, 피훈련자가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또는 능력을 현업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의 개선과 연계하였는가에 대한 전이 타당성, 새롭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피훈련자 집단의 성과가 동일한 기업 조직 내 당초의 피훈련자 집단의 성과와 비교해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가에 대한 조직 내 타당성, 한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른 기업에서도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직 간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